괴담 출근도 따라잡으셨고 데뷔못도 많이 보셔서 더 이상 볼 게 없으실 분들을 위해서 웹소설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웹판소를. 웹판소에 오랜만에 제목 맞추기를 해봅시다. 아하, 좋아요, 좋아요. 아고필. 아고필? 뭐의 약자일까요? 아고필? 네. 전인장님은 아셔야죠. 제가 추천도 예전에 어떤 했었는데. 장르요? 아가 그 장르명입니다. 아이돌 아니면 뭐야? 아가?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 장르라고 이 사람들아. 장르? 네. 장르라고요? 판타지에서 많이 쓰는 세계관 중에 하나죠. 아포칼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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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포칼립스 고백. 고생. 아포칼립스 세계의 고해도. 아고 뭐라고요? 아고필. 아고필. 아포칼립스 고장난. 필은 카르베라. 고등급. 고등급 땡. 뭐지? 너무 어려워. 네, 정답은 아포칼립스엔 고인물이 필요해요라는. 저한테 추천하고 네.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약간 못 맞춘 게 조금 부끄럽다. 왜요? 왠지 고인물 필요하다. 너무 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날 즐겨가던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던 게임에 팝업스토어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팝업스토어 가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팝업스토어는 편의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즐겨하는 게임은 스타팅 지역 이름이 다 다른데 그 지역 이름에 맞게 이제 그 물품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깔 사탕, 병으로 된 콜라, 뭐 담배, 맥주, 치킨, 투명 봉투에 소분된 밀가루, 식칼 세트, 콘돔, 유니콘 인형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꽤나 19금 뭐 선택하냐고 물어보려고. 네. 눈깔 사탕. 눈깔 사탕. 뭘 저는 지금 대략 정신이 멍한 게 이걸 나한테 추천해줬다고? 이걸 나한테 추천해줬다고? 아직도? 진짜일까? 이따가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콜라, 담배 그다음에 뭐였죠? 눈깔 사탕, 병으로 된 콜라, 담배, 맥주, 치킨 박스가 있었고요. 투명 봉투에 소분된 밀가루, 식칼 세트, 콘돔, 유니콘 인형 이렇게 있습니다. 식칼 세트. 식칼 세트. 네. 네.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는 패스합시다. 밀가루 지역은 잘 모르겠네. 네. 투명 봉투에 소분된 밀가루는 이제 코카인 지역이거든요. 예? 그치. 진짜 나도 맞아. 마약이라고 생각했어. 네, 코카인 지역은 잘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어서 님은 알아서 생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빠잉. 네. 눈깔 사탕. 눈깔 사탕을 선택한 초롱님은 이제 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들과 동화되어 원주민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치료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 사시면 마음에 될 거고요. 듭니다. 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곳이고요. 자, 나이프를 선택한 약콩님. 네. 나이프 지역은 난이도가 1회부터 10까지 해서 10이 어려운 걸로 하면 한 7 정도의 난이도로 네, 거기는 정말 사이코패스들, 살인마들, 심지어 인육도 먹는 이런 범죄자들이 있는 곳으로 알아서 잘 생존을 하시길 바랄게요. 거기서 물건 사면 바로 거기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떨어지는 거구나. 네. 유니콘으로 바꿀래요. 유니콘이 난이도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높은 난이도 네, 같은데. 높은 난도로. 네. 같이 가자. 식칼 집어줘. 네, 소설은 첫 문장이 도파민이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도파민, 흥분성 전달 물질, 다른 말로는 행복 호르몬하고 주인공이 나는 도파민 중독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정말 인생의 낙이 도파민밖에 없어요. 도파민을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와서 뭐 덕질을 처음에는 그래서 했어요. 아이돌도 파보고 스포츠 선수들도 파보고 밴드도 파보고 삼국지도 파보고 이렇게 하다가 덕질 하는 걸로는 이제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이젠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스포츠들을 또 섭렵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격투기도 해보고 익스트림 스포츠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질릴 대로 질렸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마지막은 게임인가 해서 게임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도파민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거, 잔인한 거, 고자극인 거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아포칼립스 장르를 좀 파게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아포칼립스 안전구역이라는 게임을 되게 제법 오래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은 일단 인류가 운석이 충돌해서 빙하기가 도래해서 인류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다가 그리고 막 운석에서 막 이계 생물들도 튀어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몬스터도 처치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간빙기가 돼서 이제 좀 구역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구역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생존을 하거든요. 근데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는 10살 나이의 캐릭터로 이제 그 지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2의 종말에 대비하세요. 이런 게시를 받아요. 그러면 일단 구역별로 다른 구역에 10년간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0년 후에 제2의 종말이 온다는 걸 아는 상태로 10년간 자기 캐릭터들을 막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되면 종말이 오고 구역이 개방이 되면서 다른 지역들과 이제 서바이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역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는데 난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이제 난도가 높은 지역에 떨어질수록 처음 캐릭터 그 스태치를 높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도 낮은 지역에 하면 초반에 이제 10년간 생존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배틀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난도 높은 지역으로 가면 초반 10년간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티고 나면은 다른 지역과 전투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총 9개의 지역이 있는데 나이프 지역이 히든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니콘까지 다 깨고 났더니 이제 히든인 라이프가 열리고 주인공이 이 라이프 구역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마크를 썼죠. 그래서 라이프 구역 공략 쓴다 이렇게 하면 라이프 구역이 열리는 거였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 다른 구역 다 깨면은 되던데? 라고 하니까 야 그게 말이 쉽지 다른 구역을 어떻게 깨냐? 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8개 구역 공략 다 올려줬잖아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그게 진짜 깰 거라고 올린 거였어? 막 그걸 누가 하냐?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욕하면 님 차단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공략을 올리고 아 이제는 뭐 하지? 이 게임 되게 오래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 밥이나 먹자 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집 밖에 갔더니 편의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못 봤던 편의점이.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물품들만 배치된 되게 팬시한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팝업 스토어인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흥한 장르가 아닌데 팝업 스토어를 해줄 리가 없다. 덕후가 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덕후한테 도움이라도 돼볼까 하고 또 커뮤니티에 안전구역 덕후가 낸 편의점이라고 글을 올려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핵 인싸인 다른 유저가 거기 주소 좀 알려줘요. 나도 가보게 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만 주소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제 병콜라를 보니까 병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콜라를 집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아 콜라요 좋은 선택이죠 하면서 바코드 기계를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좀 가만히 있길래 그 가까이 갔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콜라병에 바코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코드가 없는 하는 순간 네 바코드 그 기계로 머리를 내리치어가지고 아니 물리는 네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기절을 하게 되고요. 일어났을 땐 이제 누구나 예상했듯이 10살 몸으로 콜라 구역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몸은 당연히 짧아졌어요. 근데 이제 고인물이다 보니까 바로 상황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막 군인들 지나가고 콜라 지역이 그 군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군인들 돌아다니는 꼴이나 내 꼴이나 보니까 나 여기 빙의했나 보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 이런 망게임에 빙의하다니 하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빙의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봤더니 주소를 받아갔던 그 홈 프로텍터가 굉장한 인싸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엄청 뿌린 거야. 그래서 어떡해. 빙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통성명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같이 빙의된 애 이름이 방구석 여보라는 방구석 여포의 좀 변형인 방구석 여보인데 걔가 하필 그 주인공이 차단시켰던 맨날 왜 악플 달았던 왜 맨날 욕이지 왜 태클이지 하면서 차단했던 걔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야? 라고 해서 순간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을 대보거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의 닉은 도파민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차단을 했던 사람이니까 도파민 중독자라고는 못하고 다른 사람 이름을 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 도파민 중독자 걔도 왔겠지? 그러는데 막 이러면서 또 막 가고 걔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꼴이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안 하길 잘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나 도파민 중독자 팬이야. 공략 다 봤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럼 너 도파민 중독자 공략으로 갈 거야?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그 공략이 뭐냐면 군부가 정치하는 동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사령관에 옛 연인이 있습니다. 옛날에 헤어진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의 아들처럼 사생아인 것처럼 이제 신분을 속여가지고 사령관 아들로 들어가서 뭔가 군대를 잡아먹는 뭐 그런 공략이 있었던 거죠. 근데 듣기나요? 근데 방구석 여보는 되겠냐? 현실과 게임은 다르다. 난 솔직히 좀 쫄린다. 막 이러는데 도파민 중독자는 전혀 쫄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게임 끝나고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이런 고민이었었는데 좀 활력이 돋는 것 같고 아주 즐거워요. 그래서 그 공략대로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큰 걸 얻어야지 하고 이제 잘 꼬셔가지고 그 공략대로 가려고 합니다. 잠깐 그러면은 거기 지금 있는 애들 전부 10살. 네, 10살로 모두 다 빙의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그 아들인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2명이고요. 네, 그래서 아들인 척이려고 가려면 적어도 유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파민 중독자는 약간 도파민만 추구하고 성격은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소시오패스의 공략답게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시신에서 유품을 좀 가져와서 이제 아들인 척 해야 되는데 무덤에 갔더니 이 무덤 흙이 좀 새 흙인 것 같은 거야. 누가 이미 파갔어? 누가 이미 왜냐면 자기는 공략을 다 올렸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것 같고 그렇지만 어찌저찌 이렇게 잘 가져가서 사령관한테 갔더니 거기에 또 10살 어린 애들 2명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안녕 난 도파민 중독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칭하고 있다. 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이 사칭범을 몰아내고 본인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줄거리 소개는 잠깐 여기서 멈추도록 할 거고요. 사실 뭔가 소설 소개를 할 때는 작가 소개도 한참 하게 되는데 웹소설은 작가 정보가 그렇게 알려진 게 없어가지고 항상 작가 정보를 드릴 게 별로 없는데 작가 이름이 울엄마세요. 울엄마요? 네. 그리고 이게 울엄마라는 필명으로는 2번째 작품인데 첫 번째 작품은 선인장님이 아십니다. 천마는 아이돌이 되었다. 한창 이제 천마가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천마가 여기저기 다 있었던 때가 있는데 아이돌까지 해먹더라 뭐 이런 이야기 예전에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 작품이고 진짜 이것도 골 때리는 작품이거든요. 막 그 소속사 사장이 무협 세계관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런 세계관으로 이제 아이돌은 세계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으로 이제 아이돌을 만드는데 마침 천마가 이 세계로 진짜 천마가 와가지고 그래서 막 노래 가사도 금광불개 내 마음은 금광불개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웃긴 소설을 알고 너무 취향인가 내 취향이네. 너무 웃겨. 데뷔몬에서 느끼지 못한 도파민을 천마돌로. 그리고 데모 쪽은 너무 평화롭단 말이야. 여기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저는 아직 보지 않은 작품이긴 한데 어쨌든 작품이어서 오히려 좀 믿고 좀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주인공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파민에 진짜 환장한 놈이고 제가 보면서 되게 무릎을 탁 친 표현이 있었는데 이 도파민 중독자 얘 보면 마치 소름이가 백사원 대할 때 그 모습 같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처럼 이게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쩌면 웹소에서 자주 보는 주인공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요새 웹 판타지 소설에서 많이 보이는 주인공 성격이 거의 사람을 NPC 아니면 몹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든지 아니면 적으로 판단해서 처치해야 돼서 뭐 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든지 그러면서 약간 그 인간적인 관계나 뭐 감상에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이 사이다적인 전개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되는데 뭔가 정주기도 그렇고 좀 그게 지나치면 진짜 이 사페 새끼 이를 내가 왜 계속 내가 봐줘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좀 거부감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근데 도파민 중독자는 그래서 자기 말로도 그렇고 주변 평가도 소시오패스, 냉혈한 새끼 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긴 하는데 결국은 하다 보면은 이제 남을 돕는 선택지로 이제 계속 가고 그래서 그런 묘사만큼 애가 사회성이 떨어지진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령관 옛날 애인 루나문이란 이름인데 루나문의 무덤을 파헤칠 때도 일단 예전엔 게임이어서 그냥 막 파헤치긴 했지만 이번에는 유해 옆에서 잠깐 묵념도 하고 필요로 인해 네 물건을 가져가게 됐는데 대신 사령관 그 아버지는 내가 잘 모실게 뭐 10년 후에 종말이 와도 절대 안 죽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기도도 하고 가져가고 그래도 선을 넘지 않는 적당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군요. 애여서 그렇게 볼 때 막 거부감이나 불쾌감이 생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좀 차분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오르락 내리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인간미가 없는데 얘가 왜 인간미가 없는지는 후반부에 이제 좀 가족적인 일이랑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그래서 얘가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걸 좀 납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소설의 매력 중에 하나는 때로 빙의를 한다는 거. 혼자 빙의하는 게 아니고 때로 빙의를 한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고요. 루나문의 유품을 손에 넣자마자 이제 갑자기 시스템을 일부 개방합니다 하면서 온갖 시스템이 개방이 돼서 게임적인 요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다던가 인벤토리를 사용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채팅창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비활성 이러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시스템을 개방한 사람이 2인 이상 됐으므로 채팅창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애들이랑 채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한 명씩 운석의 일부분을 만지게 된 사람은 시스템을 개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개방한 애들끼리 채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 명씩만? 한 명씩만. 네. 그래서 봤더니 하필 자기가 사칭한 나 도파민 중독자 아니야 나 티발롬이야 라고 하면서 사칭한 티발롬이 딱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채팅창은 이제 이름도 이렇게 써지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사칭도 못하고 그러니까 티발롬이 너 도파민 중독자야? 그러니까 맞아 라고 하니까 티발롬이 너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여기서 나가자마자 너 죽인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티발롬이 나이프를 집었거든요. 그래서 10살의 몸으로 그 험난한 곳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이제 분노가 도파민 중독자한테 간 거죠.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너 왔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전원 티발롬 빼고 티발롬 너무 바쁘니까 살아나기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이 다 모인 적이 있었어요. 채팅방에. 그래서 막 다 화기애애하게 너무 고인물들이니까 그냥 안부 인사하듯이 나 무슨 지역이야 뭐 너도 여기 왔구나 막 이러면서 아이디들도 다 낯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명 치과의사라는 닉이 다들 자기 지역을 밝히는데 왜 제 지역을 알려야 되죠? 막 이러면서 까칠하게 나와요. 방어적이고. 그리고 아니 내가 님들의 뭘 믿고 님들의 정보가 맞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뭘 공개를 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저들이 커뮤니티 많이 안 하셨군요. 그러면서 제 도파민 중독자예요. 제 전구역 다 엔딩 보내요. 그럼 제 정보를 좀 얻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는데 전구역을 엔딩을 본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게임을 모르는데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초기 와서 안전구역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하니까 안전구역이 뭐예요? 이러는 거죠. 우연히 가게 된 네, 그래서 다들 동네 사람인가 봐 그냥. 우연히
치과 의사가 편의점에 가서 진짜 그냥- 치과 의사. 진짜 치과 그치. 의사가 우리 건물 밑에 편의점이 생겼네 해가지고 눈깔사탕을 집었을 뿐인데 아, 네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 원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그래도 다행히 눈깔 네. 사탕이었네. 네. 어머나. 그래서 다들 순간 유비다 유비다 이러면서 도파민 중독자마저 유비를 격하게 환영을 하면서 네 이런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선인장님한테 막 설명을 하면서 추천을 드렸었었는데 저희 따로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검색한다. 아니 유비라면은 고인물에게는 정말 너무 소중한 그럼요. 존재잖아요. 그럼 왜죠? 고인대로 고인 아이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컨텐츠나 다름이 아, 없죠.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 게임을 누군가 새로 시작한다? 아, 무조건 이 게임을 오래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소매 넣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몰라요. 소매치기에 반대. 소매 넣는다고요? 이것저것 아이템을 맞추는 아, 거. 넣어준다고? 너 이거 나는 필요하지? 지금 소매 넣기라고 해서 그 뉴비를 자기 소매에 넣나. 아 정말 귀여운 발상이네. 네, 그래서 나중에 구역이 게임과 달리 이동이 된다라는 게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적당히 이제 자기 구역에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다른 멤버들을 모아서 그 운석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콜라로 갑니다. 그래서 네, 가깝기도 하지만 뉴비니까 하면서 뉴비를 도와주러 가고요. 운석을 모아야 된다. 네, 그래서 유품이 운석의 일부분이었고 그 운석의 일부분을 손에 넣으니까 시스템이 일부 개방이 됐잖아요. 근데 점점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마다 종말의 정보를 조금 모았습니다. 뭐 어떤 시스템이 개방됩니다. 시스템이 점점점 이제 개방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없었던 로그아웃이 생긴 거예요. 오. 근데 아직은 비활성화가 됐는데 이 운석들을 아마 9개를 다 모으면은 이제 탈출할 수 있다. 로그아웃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그 현실 이걸 위해- 세계로 돌아가나? 네, 그래서 이 게임의 하나의 분기점 중 하나인데 실제로 현실 세계로 한번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분위기가 달라져서 좀 안 읽힌다라는 부분도 있고 좀 캐릭터적으로 존재했던 애들이 이제 현실 세계로 오면서 이제 뭐 직업이나 뭐 어떤 생김새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고 나이대도 다 좀 다양하고 하면서 더 캐릭터들이 생동감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 밖에 제가 이걸 좀 좋아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회빙한이라고 부르는 회기, 빙의, 환생 거기에서의 이유들이 왜 회귀하게 됐는지, 왜 빙의하게 됐는지, 왜 환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잡아가는 작품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 소재는 그냥 주인공이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서 남들보다 우세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일 뿐인 애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얘가 왜 이 게임에 들어오게 됐고 이 게임이 어떤 설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실 세계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질 때마다 되게 놀라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계관 설정 같은 거를 좀 탄탄하게 해놓은 작품이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콜라구역에서 아버지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구역의 사령관 설정이 연인이 있었는데 그 군부 세력 간에 정략혼을 하게 되고 연인은 떠났다라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은 이제 군부의 다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얘를 좀 포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령관의 부관이 메르소라고 있는데 메르소는 또 사령관의 아내를 짝사랑한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면서 부인을 짝사랑하지만 그거를 표현을 하진 않고 대신 그러면 양자로 들어온 이 캐릭터한테 좀 적대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인의 친정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부관 메르소도 좀 포섭을 해야 되고 어머니 세력도 좀 포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어머니 계속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얘를. 근데 무작정 그 양어머니가 살고 있는 저택으로 갑니다. 근데 시스템을 개방한 후에 얘가 인물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빙의한 사람의 닉네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사령관의 아내 이름이 다프네였는데 다프네를 만나러 갔더니 인물 열람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닉네임
메르소 마누라 이렇게 뜨는 거예요. 회기 아니 걔도 떨어지네요. 근데 유저야? 근데 유저라기엔 애들은 지금 다 10살로 그러니까, 떨어졌잖아요. 10살. 근데 성인이거든요. 옛날에 네. 떨어졌어. 그래서 자기가 플레이어라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근데 다프네는. 그래서 좀 이렇게 플레이어라는 걸 숨기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분도 이제 빙의를 했는데 안전구역이라는 게임이 아니라 미중년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에 빙의를 하신 거예요. 무려 메르소는 공략해도 아니었어. 네, 근데 어쩌다 보니 공략해버린 거야. 공략해버린 건 아니지. 공략을 못했지. 아. 네, 그래서 그 사령관을 결국 공략을 한 채로 엔딩은 못 보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럼 다른 게임이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있네. 처음부터 이걸로 개발된 게 아니고 전신 게임이 있었던 게 밝혀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연결이 되는데 알고 보면 누구와도 연결이 있고 막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격. 이 네. 게임 개발자를 데려다가 족쳐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뭐 주인공 가족들과도 뭔가 사연이 풀리고요. 되게 풀리는 떡밥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떡밥 좋아하시는 분들, 떡밥 회수 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는 매력적인가요? 일단 근데 주인공이 좀 다 해먹는 소설이기는 해서 주인공이 이끌어가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조연들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핵심적인 일을 담당하는 부모님 세대의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어디서 해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하고 있고요. 네, 지금 233화까지 나왔고 아직 연재 네, 중이군요. 제가 한 140화 정도 봤어요. 아직 다 따라잡지는 못했고 100화 정도 좀 쌓이면 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완결이 안 네, 난 것이었군요. 그리고 주 3회 연재입니다. 아니, 주 5일 연재도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주 3일이요? 오. 이 소설 본 사람들은 이제 제발 이 소설이 잘 돼서 작가님이 주 5일 연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죠. 작가의 고통은 우리의 행복이다. 그렇군. 그 안전지대 게임이 생존 VR 게임이래요. 그러면은 VR 게임으로 했으면은 이 세계관에 떨어졌을 때 약간 이질감이 덜할 것 같아요. 그랬겠네요. 네. 다른 말인데 VR 게임 가지고 오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조만간 가져올게요. 저는 게임을 많이는 안 해봐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딱 빙이 됐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문명인데 그럼 신이 된 느낌이겠네요. 아니 빙의가 빙의 되는 거지. 그게 그건 플레이어죠. 그런가? 너는 그 나는 안에 일꾼이다. 개척자 맨날 들고 다니면서 막 도시 그치. 짓고 슬프다. 시키는 거 하는 건가? 그러고 막 애써서 지어놨는데 유저가 어느 날 밀어버리는 거야. 리셋해버리고. 그럼 또 다 날라가서 처음부터 해야 돼. 그렇군요. 슬프다. 근데 저는 진짜 그 상상력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배그 세계관에 떨어지는 생각을 하필. 합니다. 하필. 배그 아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꿈에서 배그를 할 때가 있어요. 아. 그 상황에 진짜 떨어져서. 재밌겠다. 네, 그래요? 재밌다고. 너무 무서워. 죽을 수 있는데. 무섭지만 재미있어요. 그쵸. 그리고 가끔은 떨어져 보고 싶기도 해요. 진짜? 진짜로. 나는 배그 잠깐 했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누군가를 죽인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죽는다고 하면은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게임 이게 감각이니까. 게임 세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결국 이번 판에서만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아까 팝업 스토어에서도 시칼 바로 부르셨잖아요. 바로 쓰려고. 저는 옛날에 했던 게임이 마비노기여서 마비노기 정도는 나 평화롭다.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양털 깎고. 양털 까고 감자 캐고 이렇게 춤추고. 그렇지. 그리고 저희 마비노기 할 때 선인장님이 요리를 되게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저는 요리요? 네, 마비노기 안에서? 네. 무슨 요리? 요리캐는 아닌데? 아니야, 그 아. 요리를 해줬어. 근데 나는 크로크무슈라는 음식을 그때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어가지고 마비노기 세계관 정도면 우리 다 같이 들어가죠. 그래, 다 같이 그치. 들어가면 재밌겠다. 인장님은 뭐 있어요, 게임?
가장 최근에 한 게임은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수막한 게임을 하셨죠? 아우 조금 피 튀기는 게임이라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만약에 이 파티로 배그에 떨어진다? 안 돼. 안 나 돼. 너희랑 같이 안 놀 거야. 바지가랑이 잡아. 우리가 친구는 친구고 생존은 생존이고. 너는 그냥 고기 방패 이렇게 된다고. 야콩님과 인장님이 좋아할 법한 걸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 아포칼립스 안전구역을 개발한 게임사 이름이 크툴루 게임즈예요. 그리고 몹시 수상하네. 네 관련 있는 자가 나옵니다. 관련 있는 자? 뭐 벗어날 수가 없네. 그걸로에서 진짜. 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 근데 그 한번 현실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뭐 게임 속 세계, 뭐 책 속 세계로 간다 이런 것들이 왜 갔는지나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진짜 회수가 잘 안 된다면은 흥미 자체를 좀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실 저는 괴담 출근을 정말 재밌게 보는 이유도 초반에 그 촘촘하게 깔아놓은 떡밥을 전부 작가가 회수하는 게 좋아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소개해 주신 게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네. 중간에 현실로 돌아갔다가 왜 다시 들어가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75화 5부에서는 선인장의